말 그대로 신고가입니다. 더 갈 수 있죠. 더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고가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 욕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격도와 이와 같은 거래로 급격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핫머니 자금, 이런 핫머니 자금들은 절대 시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왜? 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2014년도 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지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을 준비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변화가 굉장히 좀 애매한 변화가 되어버려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을 잘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구간 이후에 아마 큰 수익을 또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앞선 제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작년 연말과 작년 연초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여기서 양치기 소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영상은 그렇기 때문에 성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 이후에 상당히 많은 구독자가 늘어나셨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조회를 해주셨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당연히 좋았지요. 근데 지금 저도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날 이루어졌던 파동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환경에 빠졌습니다. 아니, 파생한 송 대표는 이러한 고민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을지, 또 과연 이 기회를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전략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395포인트, 1%가 상승한 37,86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1월 달에 사실 다우지수는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행보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자체는 시장을 이끌 만한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보잉 쪽 비행기가 불이 나고 하면서 사실 재료에서는 다우지수가 올릴 만한 재료를 갖고 있지 못하였는데, 나스닥이 역시나 연 이틀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다우지수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동반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준 쪽의 이사들에 대한 발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금리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국채금리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도 기회 부분을 잘 고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마 앞선 영상 시간이 좀 있으시면 앞선 영상 한번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국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국채가 계속 밀리지 않을 것이다. 국채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 하면 지난 11월, 12월 동안 시장을 올릴 때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가 드랍 다운이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국채금리가 증시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급등을 하고 있느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위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월, 12월 달은 금리를 빨리 인하할 거라고 해서 시장이 분명히 급등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1월 초순에 조정을 잘 받다가 갑자기 1월 후반부, 그것도 후반부도 아니죠. 한 3일 동안 목금토를 수목금이라고 합시다. 수목금을 갑자기 금리에 대한 변함이 없는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갑자기 급등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동기간에 같이 발언이 나왔던 것은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었는데, 연준 이사들의 발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3개월 내 금리 인하는 너무 빠르다.
그리고 데이터를 아직까지 충족해야 될 것이다. 데이터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동일한 말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확률은 희박하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확률이 희박하게 떨어지니까 사실 지난 11월, 12월 달에 올렸던 증시가 지탱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계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월 초순에 급락 조정을 받았던 것인데 갑자기 3일 동안 시장을 들어 올려버렸어요. 사실 여기서는 중립 구간, 뉴트럴 구간이라 해서 서로 간에 관망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토요일날 새벽까지 이어졌던 시간의 급등은 사실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너무너무나 강력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나타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로 주가를 올렸어요. 실적 가이던스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에 대한 기대치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왜 그럴 것인가?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역시 이 영상 또한 이 부분 또한 아마 차후에 또 여러분들이 성지와 같이 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아마 솔리마 현상을 노린 것이 아니라 보여줍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겁니다. 당장 인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소한 금리는 동결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금리가 동결하는 것도 시장에는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왜? 인하를 기다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희석하기 위해서 약간의 반도체 쪽의 섹터, 특히 시가총액을 통해서 주가의 왜곡 현상을 만들어줬다는 게 제가 보는 뷰입니다. 우리가 이 왜곡 현상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제가 1월 증시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센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반도체가 센데 반도체가 세고 AI 섹터가 센데 그 종목군들의 수익 실현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으면 수익이 확정나지 않죠. 메이저들도 수익 중인 건 분명하겠죠. 근데 그 종목군들 수익 실현 언제 합니까? 지금 수익 실현 안 하고 들고 있으면 수익입니까? 수익 아니죠. 수익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하한가 맞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그 종목군들도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수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겠죠. 수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수익 실현 욕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가도할 정도로 무브먼트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열이냐면 제가 오늘 아침 증시를 보면서 브리핑을 쓰고 있는데 8시에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천천히 쓰고 있는데 아침에 잔잔했던 게 갑자기 9시가 넘어서면서 뚜둑 달리면서 고점을 또 한 번 갱신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마음이 엄청나게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따라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을 보시면 나오죠. 추격 매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뭔 말입니까? 몰아넣기 위함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덫을 깔아놓고 쌀을 갖다 놓고 토끼가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덫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보는 뷰는 그래요. 정상적인 움직임이라 보기가 어려운 것이 내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움직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과격한 움직임이 있고 정상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여기서 포지션을 다 올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 때부터 제가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시작을 했을 때 보면 이런 구간들은 정상적이란 말이죠. 차근차근 그냥 움직이니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와 같은 이격도와 이와 같은 거래로 급격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핫머니 자금이에요. 이런 핫머니 자금들은 절대 시장에서 오래 버티질 못해요. 왜? 핫머니 자금 이자율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핫자금이 뭔지 궁금하시면 우리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핫자금들이 아마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도박성 배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금들은 아마 빠르게 차익 실현의 시도가 연출되어질 거라는 것이 제가 보는 뷰고요. 그래서 지금 가히 이제 시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거라고 보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내일부터가 뭐 지이가 있고 3M이 기다리고 있고 버라이어존 있고 넷플릭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도 IBM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비자, 인텔 이런 게 뭐 주 후반부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아마 이번 주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S&P도 신고가, 나스닥도 신고가, 다우지수도 신고가. 자, 여기서 신고가의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고가는요, 말 그대로 신고가입니다. 더 갈 수 있죠. 더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기준으로 봅시다. 좌측면 신고가. 좌측면 신고가. 그 다음에 신고가를 같이 보자고요. 이렇게 봅시다.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보면 신고가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 욕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수익 실현 욕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매물을 쏟아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는 한 타임 정도의 쉬어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언젠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보셔서 그렇지 여러분은 뭐 5분 정도의 흐름도 못 이겨내시는데 뭐 일봉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일봉은 하루에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분봉 5분은 5분에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하지만 일봉으로 그냥 느낌으로 보십시오.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요. 다만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1월 초순부터 1월 시작부터 왜 수익이 급증했었냐라고 따지면 제가 12월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양치기 손행이 된다고 해도 욕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이걸 기다린다. 하니까 거기서 수익을 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고가인 거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사실이에요. 강력하죠. 하지만 그 신고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에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판단을 또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될 구간이다. 여기도 조심해야 될 구간이에요. 여기도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게 너무나 가격하게 특히나 금요일날 토요일날 넘어가는 주말을 앞두고 시장을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밀어내버렸고 올려버렸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작되면서 그것도 원사이드하게 다시 시장을 올려붙였어요. 사람들의 투심이 완전히 쏠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투심이 완전히 쏠려버렸어요. 이 시장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쌀1토를 10토막 내서 10명이 나눠먹는 구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져야 누군가는 이기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투심이 쏠려버렸어요.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시세가 그렇게 반영했으니까. 그 다음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1월, 12월 말과 1월 추세드렸던 기회에 이어 두 번째 기회가 포착됐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인내력 있게 누가 시장을 원리 보면서 누가 확실하게 승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직 예상치에 관한 부분들이고 아직 연준 움직이지 않았고 아직 국채 압박 수위가 높습니다. 그 점 잘 유념하셔서 이번 주 증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